성우는 또다시 식탁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려 했는데 미란이 벌써부터 화가 나 있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 생신이니까 시장에서 고기 좀 사와야겠어. 안심으로다가. 고기. 지금 집안 살림이 어떤 줄 알고 고기야?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고기를 사 먹어.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 맨날 어머니 타령이야. 나는 언제 친정 어머니한테 뭐 해드려 봤냐고. 성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는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다는 걸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답답해. 나는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기로 했는데 시장 보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럼 내가 퇴근길에 사올게. 당신이 뭘 알고 사와? 맨날 싸구려만 사오면서. 성우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30년간 이런 아침을 얼마나 견뎠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란이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쾅 소리를 냈습니다. 성우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김치 한 점을 입에 넣었어요. 쓸쓸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성우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은 280만 원이니까 그런 줄 알아. 미란이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구두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280만 원?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성우의 한 달 월급이 350만 원인데 카드값만 거의 300만 원에 가까웠어요. 뭘 그렇게 썼어? 뭘 썼긴.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다가 가방 하나 샀고 옷도 몇 벌 샀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호텔 뷔페도 갔고. 성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란아, 우리 집안 사정 알잖아. 둘째가 아직 대학생이고 큰애도 결혼 준비해야 하고. 알긴 뭘 알아. 당신이 벌어오는 게 적으니까 그렇지. 동창들 남편들은 다 연봉이 얼마인데.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성우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특별히 잘나지도 못하지도 않은 그냥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형편에 맞게 써야지. 형편. 맨날 형편 타령이야. 나도 사람인데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게 살라고.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때 큰아들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또 싸워요? 민준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성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고 얘기하는 거야. 얘기요? 엄마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는걸요.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소리를 질렀다고? 내가 감히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엄마는 왜 맨날 아빠한테만 화내세요?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성우는 급하게 일어났어요. 민준아, 그만해. 방에 들어가. 아빠는 왜 맨날 참기만 해요? 엄마가 이상한 거잖아요. 미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이 평소에 아이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니까 애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성우는 민준을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미란아, 아이 앞에서 그러지 마. 아이 앞에서? 그럼 언제 얘기해? 당신은 맨날 아이들 핑계만 대면서 내 말은 무시하고. 미란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나 친정에 가서 잘 거야. 이 집에는 있기 싫어.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민준이 방문을 조금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성우는 억지로 웃었어요. 응, 괜찮다. 공부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성우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언제부터 이런 생활이 당연해진 걸까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들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집들은 행복할까요? 미란이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에 들어와서는 냉장고를 뒤졌어요. 장 좀 봐와. 집에 먹을 게 없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응. 그게 다였어요. 성우는 더 이상 화낼 힘도 없었습니다. 미란이 거실에서 TV를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이 드라마 놓쳤네. 미란이 리모컨을 팡팡 눌렀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성우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나 조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을 따라 뛰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런 건가? 결혼할 때는 분명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미라는 예쁜 여자였습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웃음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조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미라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성우는 조용히 씻고 회사에 갔습니다. 성우야, 얼굴이 왜 그래? 동료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집에서 스트레스 받나?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죠. 아내가 매일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그게 성우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성우는 혼자 식당에 갔어요. 김치찌개 정식을 시켰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서러웠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식당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성우는 급하게 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성우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성우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여보, 친정 엄마가 입원하셨대. 미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셔? 그런 게 아니라 건강검진하다가 뭔가 발견됐대. 정밀검사를 해야 한대. 성우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장모님이 아프시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일단 500만 원 정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500만 원. 성우는 머리가 아팠어요. 그런 큰 돈이 집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겠네. 그래야겠어.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누가 도와드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모님은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미란이 그동안 쓴 돈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내일 은행에 가볼게. 고마워. 미란이 처음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건강하셨어요. 입원도 하지 않으셨고 정밀 검사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미란의 친구에게서 우연히 들은 얘기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성우가 장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였습니다. 자는가?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왜? 미란이가 어머니께서 아프시다고 해서요. 아프다고? 나는 멀쩡한데? 그 순간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란이 돈을 가져간 건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강원랜드에 다녀온 후부터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500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여보. 성우가 조용히 불렀어요. 왜? 어머니 병원비 말이야.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 어머니는 아프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 미란이 돌아서려 했어요. 당신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썼어? 그게 중요해? 어차피 우리 돈인데. 성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돈이니까 함부로 써도 된다는 거야? 함부로? 나도 이 집 주인이야. 미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내인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남 같았어요. 아니, 남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원래 담배를 끊었는데 요즘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우가 항상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1966년 부산에서 태어난 성우는 어릴 때부터 밝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성우야, 학교 갔다 와서 뭐 했어? 엄마, 오늘 축구를 했어요. 우리 팀이 이겼어요. 어린 성우는 매일 신나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고 딱지치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얘들아, 저녁 먹으러 들어와.
어머니가 부르시면 아쉬운 듯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성훈의 집 저녁상은 늘 화기애애했어요. 아빠, 오늘 가게는 어땠어요? 오늘은 손님이 많이 왔다. 우리 성우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어. 아버지의 눈에는 늘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성우야, 너는 아빠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성우는 힘차게 대답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간 성우는 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성우야, 너는 참 착하다. 담임 선생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성우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기를 좋아했어요. 공부도 제법 잘했고 운동도 곧잘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성우가 전교 20등 했대요.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자랑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성우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성우는 꿈이 많았습니다.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아니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친구들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우는 진짜로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성우야, 교대에 가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 담임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성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집안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의 가게가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성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갈게요. 성우는 밝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성우는 교대 대신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에 진학했어요.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우야, 대학생이 됐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에서 대학생이 나온 게 처음이야. 성우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성우는 학생회 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성우야, 술 한잔 하자. 선배들이 부르면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선배들이 성우를 좋아했어요. 성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좋아했어요. 성우야, 내가 도와줘서 과제를 무사히 마쳤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이 고마워할 때마다 성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성우는 군대에 가야 했어요. 대학을 휴학하고 군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성우야, 군대 가서도 몸 조심해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건강하게 다녀올게요. 성우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군대에서의 3년은 성우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집단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야, 신병. 뭘 그렇게 굼뜨게 해.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상이었습니다. 성우는 참고 견뎠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실까? 편지를 쓸 때마다 가족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상관들도 성우를 신뢰했습니다. 김성우, 너는 정말 믿을 만한 놈이야. 중대장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성우는 부대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후임병들을 잘 챙겨줬고 동기들과도 잘 지냈어요. 후임병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성우는 항상 진지하게 들어주고 조언해줬어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성우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군대에서 성우는 리더십을 배웠어요. 분대장도 해보고 소대장 역할도 맡아봤습니다. 부대에서 인정받는 병사가 됐어요. 동시에 성우는 참는 것도 배웠습니다.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법을 알게 됐어요. 이런 게 조직 생활이구나.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참고 견디는 게 평화롭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때부터였을까요? 성우가 소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건. 제대 후 복학한 성우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신중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성우야, 너 군대 다녀와서 좀 달라진 것 같아.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어. 그리고 좀 더 얌전해진 것 같고. 성우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구들 눈에는 확실히 변화가 보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자 취업 준비를 해야 했어요. 성우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습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성호야, 너는 성실하니까 어디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지도 교수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몇 번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또 떨어졌네. 성우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중견 제조업체에 합격했습니다. 성호야, 축하한다. 친구들이 축하해줬어요. 성호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사회인이 되는구나. 첫 출근 날 성호는 설렜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신입사원이구나. 열심히 해봐. 선배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성우는 회사 생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동료들도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우 씨는 정말 성실해요. 상사들의 평가도 좋았어요. 성우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어요. 김성우, 너 같은 직원이 있어서 든든해. 부장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성우는 28세가 됐습니다. 이제 결혼을 생각해 볼 나이였어요. 성호야, 너도 이제 장가갈 때 되지 않았냐? 어머니가 은근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아직 일찍이에요. 하지만 성호도 마음속으로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배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미란이었어요. 처음 본 미란은 정말 예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란이에요. 미란이 수줍게 인사했어요. 보조개가 살짝 보였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김성우입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성우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제조업체에서 일해요. 미란 씨는요? 저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미란은 똑똑해 보였어요. 말도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헤어질 때 미란이 말했습니다. 성우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렇게 둘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성우는 미란에게 푹 빠졌어요. 미란은 성우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뭐 할 거예요? 미란이 애교스럽게 말할 때마다 성우는 녹았어요. 데이트할 때의 미란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오빠가 사주는 거면 뭐든 맛있어요. 작은 식당에서 먹는 음식도 맛있다고 했어요. 성우는 미란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미란아, 이거 예쁘지 않아? 쇼윈도우 앞에서 미란이 가방을 가리켰어요. 정말 예쁘네. 사줄까? 아니에요. 그냥 예쁘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성우는 다음날 그 가방을 사서 선물했습니다. 오빠, 이걸 왜 사왔어요? 미란이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6개월을 만나면서 성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미란아, 우리 결혼하자. 어느 날 저녁 성우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미란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왔어. 성우는 진지했어요. 나는 너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 미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도 오빠를 좋아해요. 하지만 뭐? 결혼은 너무 큰 일이잖아요. 좀 더 생각해봐요. 성우는 실망했지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한 달 후 미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성우는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정말이야? 네. 오빠 같은 사람이면 믿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둘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성호야, 미란이는 정말 좋은 아이 같다. 어머니가 만족해 하셨습니다. 미란의 부모님도 성우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성우 씨는 참 성실해 보여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성우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느라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꾸밀까? 미란과 함께 가구를 고르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오빠 취향에 맞춰서 할게요. 미란은 항상 성우를 배려했습니다. 1993년 봄 둘은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성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미란에게 속삭였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미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혼 시절은 달콤했어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미란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우도 미란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미란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여보.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1년 후, 첫 아이가 생겼어요. 여보, 아기가 생겼어요.
미란이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성우도 감격했어요. 정말이야? 정말로?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날 밤 성우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미란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성우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그리고 미란에게도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하지만 세상 일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임신 중에 미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요. 그럼 병원에 가볼까? 병원비가 아까워요. 그냥 참을게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친구들이 임신부 요가 같이 하자고 하는데. 좋은 생각이네. 몸에도 좋을 거야. 근데 돈이 좀 들어요. 성우는 기꺼이 돈을 줬어요. 하지만 미라는 요가 대신 친구들과 쇼핑을 다녔습니다. 요가는 어때? 아, 그냥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다 왔어요. 성우는 뭔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임신부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성우는 정말 감격했어요. 우리 아들이다. 작고 빨간 아기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미란을 고맙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육아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보, 아기가 울어요. 젖 먹여봐. 아까 먹었는데도 울어요. 성우가 아기를 안아주면 울음을 그쳤어요. 신기하네. 아빠를 더 좋아하나 봐.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미란이 아이 돌보기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는 너무 피곤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성우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육아를 도왔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어도 성우가 일어나서 달랬어요. 미란아, 좀 쉬어. 내가 할게. 성우는 미란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우가 육아의 대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아빠예요. 미란이 칭찬했지만 성우는 뭔가 허전했어요. 아내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예쁘지 않아? 그럼요. 예쁘죠. 하지만 미란의 대답은 늘 형식적이었어요. 그때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성우가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시작한 건,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참고 견디기 시작한 건, 참으면 된다. 아이들만 잘 크면 된다. 성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30년이나 계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성우는 그때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성우가 몰랐던 걸까요? 성우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끄고 들어왔어요. 미라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옆에 누워있는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예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나 조깅을 나갔어요. 한강공원을 뛰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퇴직하고 나서도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인사했습니다. 성우는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민준이의 아들, 성우의 첫 손주. 그 아이만이 요즘 성우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어요. 할아버지. 손주가 성우를 부를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미란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조깅. 조깅을 왜 해? 나이도 많으면서.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가기로 했어. 골프? 응. 새로 생긴 골프장이 있다더라고. 성우는 한숨이 나왔어요. 골프는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었습니다. 돈은? 카드로 결제할 거야. 미란아, 우리 카드값도 아직 다 못 갚았잖아. 알아. 그래도 친구들 약속인데 어떻게 안 가? 미란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럼 다녀올게. 미란이 나간 후 성우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서 먹었어요. 쓸쓸했습니다. 회사에 가면서 성우는 생각했어요.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루 종일 미란과 집에 있어야 하는 건가? 생각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성우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회사 동료 재훈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집에서 무슨 일 있어요? 성우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에게 가정사를 털어놓는 게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별일 없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재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성우는 혼자 걸었어요. 회사 근처 공원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성우는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어요. 민준이는 결혼해서 독립했고 둘째도 곧 졸업해서 취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미란을 위해서? 그건 아니었어요. 미란은 성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우를 귀찮아했어요. 그럼 나를 위해서? 성우는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미라도 하나 가져볼까? 성우는 생각해봤어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 뭐가 있었나? 축구를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독서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책을 읽지 않게 됐습니다. 메탈 디텍팅은 어떨까? TV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금속 탐지기로 땅에 묻힌 동전이나 장신구를 찾는 취미였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라서 좋을 것 같았어요. 퇴직하고 나서 한번 해볼까? 성우는 조금 기대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퇴근길에 성우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메탈 디텍팅 관련 책이 있나 찾아봤어요. 메탈 디텍팅 입문서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우는 그 책을 샀어요. 집에 가는 길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란이 골프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쇼핑백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샀어? 골프복이랑 골프용품 좀 샀어. 그리고 친구들이랑 저녁도 먹었고. 성우는 한숨이 나왔어요. 얼마나 썼어? 그렇게 많이 안 썼어. 한 200만 원 정도? 미란아, 우리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알아. 하지만 골프를 치려면 장비가 있어야 하잖아. 골프를 꼭 쳐야 해? 친구들이 다쳐. 나만 안 치면 소외되지.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참.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미란이 갑자기 말했어요. 제주도? 응. 2박 3일로. 골프도 치고 관광도 하고. 성우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돈은 또 얼마나 들어? 그렇게 많이 안 들어.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성우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미란아, 좀 절약해서 살자. 절약? 나만 절약하라고. 당신은 뭘 절약해? 나는 뭘 써? 담뱃값 말고는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있어. 그러니까 재미없게 사는 거지. 인생을 좀 즐겨봐. 성우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재미없게 산다고요? 누구 때문에 재미없게 사는 건데요? 그럼 나도 취미생활 좀 해볼까? 취미생활? 뭘? 메탈 디텍팅. 메탈 디텍팅이 뭐야? 성우가 설명해주자 미란이 비웃었어요. 그게 뭔 취미야? 땅만 파면서 뭘 찾는다고. 나름 의미 있는 취미야. 의미? 돈이나 벌어와.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성우는 화가 났어요. 자신은 쓸데없는 돈을 펑펑 쓰면서 성우의 취미는 쓸데없다고 하다니.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싸우기 싫었어요. 피곤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본 거야. 생각도 하지 마. 그럴 시간에 부업이라도 찾아봐. 성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성우는 베란다에서 메탈 디텍팅 책을 읽었습니다. 금속 탐지기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초보자에게는 입문용 제품을 추천한다. 성우는 진지하게 읽었어요. 메탈 디텍팅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활동이다. 마음에 드는 설명이었습니다. 성우는 결심했어요. 퇴직하고 나면
꼭 이 취미를 시작하겠다고. 미란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아빠 안 주무세요? 응, 책 읽고 있었어. 뭔 일이야? 그냥 안부 전화드렸어요. 요즘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괜찮다. 왜? 그냥요. 아빠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성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니. 아빠는 괜찮다. 걱정 마.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아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고맙다. 그리고 아빠, 우리 아기 돌잔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손주 얘기가 나오자 성우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걱정 마. 할아버지가 다 준비할게. 고마워요, 아빠. 우리 아기가 할아버지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할아버지만 보면 웃어요.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빨리 보고 싶구나. 이번 주말에 놀러 오세요.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기분이 나아졌어요. 손주 생각을 하니 힘이 났습니다. 그래, 손주만 봐도 살 이유가 충분했어요. 성우는 책을 덮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성우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내일은 손주를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성우는 일찍 일어나 손주를 보러 갔어요. 민준이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은지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애미야, 고생 많다. 고생은요? 아기가 할아버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로 손주는 성우를 보자마자 웃었어요. 할아버지, 아직 제대로 말은 못했지만 옹알이로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손주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손주가 성우의 얼굴을 만지작거렸어요. 그 순간 성우는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거였어요. 아버지,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 은지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어요. 미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 돌잔치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성우는 벌써부터 설렜어요. 손주의 첫 돌잔치. 평생 기억에 남을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친구들 만나러 갔어. 성우는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손주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할아버지가 있으면 충분하지. 성우가 손주를 더 꼭 안아줬어요. 그날 하루 종일 손주와 놀았습니다. 깍꿍 놀이도 하고 블록도 쌓아주고 책도 읽어줬어요. 아버님은 정말 육아 천재세요. 은지가 감탄했습니다. 민준이랑 둘째를 키우면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 성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미라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미란이 골프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손주는 어땠어? 잘 있어. 당신도 가끔은 봐야지. 바빠서 시간이 없어. 미라는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손주인데도 이런 시기라니. 다음 주가 돌잔치인데 준비는 다 됐어? 당연하지. 내가 다 준비했어. 성우는 정말로 돌잔치 준비를 완벽하게 해뒀었어요. 한 달 전부터 아들이 준 돈에 자신의 돈을 보태 돌잔치 비용으로 300만 원을 따로 저축해뒀어요. 음식점도 예약했고 돌잡이 용품도 준비했습니다. 손주에게 줄 금반지도 맞춰뒀어요. 그런데 그 돈 어디 뒀어? 미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그냥 궁금해서. 성우는 뭔가 불안했어요. 은행에 넣어뒀어. 통장 어디 있어? 왜 통장을 찾아?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좀 보탤까 해서. 미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보탤 돈이 있다면 그동안 왜 카드값을 못 냈을까요? 괜찮아. 충분히 준비했어. 성우는 통장을 다른 곳에 숨겨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성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은행에서 돌잔치 비용을 찾으러 갔는데 잔고가 5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300만 원이 있었는데 은행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해줬어요. 3일 전에 250만 원이 출금됐네요. 성우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미란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주 돌잔치 돈까지 건드렸다니. 집에 도착하니 미란이 없었어요. 서랍을 뒤져보니 통장과 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성호는 휴대폰으로 미란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돌잔치 돈 어디 갔어? 무슨 소리야? 은행 가봤는데 돈이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잠깐 좀 썼어. 잠깐 썼다고. 250만 원을.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 성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언제 갚는다고 했어? 곧 갚는다고 했어. 곧이 언제야? 돌잔치가 이번 주인데. 알아서 될 거야.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지금 당장 집에 와. 왜 화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다고. 손주 돌잔치 돈을 어떻게 함부로 써. 미란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성호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분노에 떨었어요. 30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녁 늦게 미란이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화 좀 그만 내. 화를 그만 내라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알았어. 내가 뭔가 해결책을 찾을게. 해결책? 뭔 해결책? 주식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볼게. 성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그것도 일주일 안에? 해봐야 알지. 미란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미 쓴 돈인데. 성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자신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성호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재훈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200만 원 정도. 재훈이 놀랐습니다. 200만 원? 무슨 일이야? 성호는 사정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알았어. 내일까지 준비해 줄게. 재훈이 흔쾌히 도와줬어요. 다른 동료들에게도 조금씩 빌렸습니다. 성호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60세가 되어서 돈을 빌려 손주 돌잔치를 해야 한다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란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주식 투자를 한다더니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여보, 돈이 좀 더 필요해. 뭔 소리야? 주식 투자했는데 좀 더 넣어야 수익을 낼 수 있어. 성우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 그거 도박이지? 도박이 아니야. 투자야. 투자든 도박이든 상관없어. 돈 없어. 그럼 돌잔치는 어떻게 해? 성우는 미란을 노려봤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성우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 손주 돌잔치였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란 때문에 기쁜 날이 망가진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한계야.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일만큼은 손주를 위해 웃어야 했습니다. 성우는 억지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손주의 특별한 날이니까요. 돌잔치 당일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걸 잊고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여보, 일어나. 오늘 돌잔치야. 알았어. 조금만 더 자면 안 돼? 성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준비해. 일찍 가서 손주 옷도 입혀주고 해야지. 옷은 애엄마가 입히겠지. 미라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어요. 성우는 혼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돌반지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방에 넣고 축의금 봉투도 챙겼어요. 당신 정말 안 갈 거야? 갈 거야. 나도 할머니인데. 하지만 미란의 표정에서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돌잔치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아버지, 어서 오세요. 은지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손주는 새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 손주 정말 예쁘구나. 성우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할아버지. 손주가 옹알거리며 성우를 알아봤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모든 걸 참았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조금 늦게 오신대. 성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라는 아직 집에서 화장하고 있었어요. 돌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성우는 손주와 함께 돌잡이를 했어요. 뭘 잡을까? 할아버지는 책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손주가 여러 물건들 사이를 기어다니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 우리 손주 가수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성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란이 나타났어요. 미안, 늦었어. 미란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새로 산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은지가 인사했지만 미란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음식은 어때? 괜찮아? 미란이 음식을 보더니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좀 싸구려 같은데. 다른 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은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성우는 미란을 노려봤어요.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 뭐가? 내 말이 틀렸어?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창피했어요. 여기서 그러지 마. 여기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갑자기 시끄러워진 분위기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급하게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어. 신기하게도 손주는 성우 품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할아버지만 보면 울음을 그치네요. 하객 중 한 분이 말했어요. 성우는 손주를 달래면서 미란을 힐끗 봤습니다. 미란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성우는 손주를 은지에게 맡기고 하객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성우 씨, 손주가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우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미란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보, 나 카드가 안 돼. 뭔 소리야? 음식값 결제하려는데 카드가 막혔어. 성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객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조용히 해.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가 언제야? 지금 결제해야 하는데.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성우는 급하게 자신의 카드를 꺼냈어요. 죄송합니다.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다행히 결제는 됐지만 성우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돈 문제가 있나? 할머니가 좀 이상하네. 성우는 견딜 수 없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우는 미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너무했어. 뭐가 너무해? 카드가 안 되는 게 내 잘못이야? 카드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하객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못 내겠다고 해? 성우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음식 가지고 뭐라고 한 것도 너무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정말 싸구려 같았잖아. 그래도 며느리가 준비한 건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며느리라고 뭘 못 말해. 나도 시어머니야. 성우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미라는 계속 불평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피곤해. 돌잔치도 시시하고. 시시하다고. 응. 다른 집 돌잔치는 호텔에서 하던데. 우리는 왜 그런 데서 못해? 성우는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것도 내가 돌잔치 돈을 써버려서. 또 그 얘기야? 내가 언제 썼다고. 친구한테 빌려줬다며. 빌려준 거지 쓴 게 아니야. 성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빌려준 거나 쓴 거나 마찬가지야. 돌잔치 돈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고생? 그 정도가 고생이야? 미란이 비웃었어요. 당신이 더 많이 벌어오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성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요?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 최선? 그게 최선이야? 다른 남편들 봐. 얼마나 잘 벌어오는데. 그럼 다른 남편이랑 살아. 성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미란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나도 이제 지쳤다고. 더 이상 못 참겠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정말 한계야. 미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건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성우는 털썩 소파에 앉았어요. 기력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네. 미란이 차갑게 말했어요. 좋아. 나도 생각해 볼게.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우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손주의 돌잔치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우는 손주 사진을 봤어요. 돌잡이 할 때 활짝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성우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성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미란과의 관계가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쌓인 피로와 실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성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60세의 이혼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성우는 조심스럽게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뭔 얘기?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미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관계 말이야. 성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미란이 사과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관계를 회복해보자는 건가요? 뭘 생각했는데?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미란의 다음 말은 성우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순간 성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우리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잖아. 성우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란이 먼저 말하다니. 당신도 이제 정년이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미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재산은 반반 나누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성우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미란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로? 응. 우리 둘 다 지쳤잖아. 성우는 미란을 다시 봤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남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우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어요. 좋아.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다고? 미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성우가 울거나 매달릴 줄 알았나 봅니다. 응. 좋다. 성우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언제 변호사 만날까? 성우의 예상 밖 반응에 미란은 당황했어요. 정말로 이혼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어. 오히려 좋아. 성우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네. 미란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를 붙잡으려 하거나 적어도 슬퍼할 줄 알았는데. 슬퍼? 왜 슬퍼해야 해? 성우가 반문했어요. 30년 동안 충분히 슬펐어. 이제는 더 이상 슬플 일도 없지. 미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우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언제 변호사 만날까? 성우가 다시 물었어요. 빨리 처리하자. 더 끌 이유가 없잖아. 그럼 내일?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아. 내일 만나자. 성우는 흥겨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미란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성우의 반응이 너무 예상 밖이었나 봅니다. 그럼 나는 친정에 가서 며칠 있을게. 그래. 편하게 해. 성우는 여유롭게 말했어요. 미란이 짐을 싸서 나간 후 성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성우는 코를 흥얼거리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메탈 디텍팅도 할 수 있고 원하는 책도 읽을 수 있고 편안하게 TV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서점에서 사뒀던 메탈 디텍팅 책을 꺼냈어요. 이제 진짜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응, 민준아. 어제 돌잔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그러셨던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 얘기를 지금 해야 할까 망설여졌어요. 민준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응. 어제 엄마가 먼저 얘기했어. 아버지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빠는 괜찮다. 오히려 홀가분해. 홀가분하다고요? 응.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 아빠는 이제 자유야. 성우는 정말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빠 어디서 사실 거예요? 작은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야. 혼자 살기에는 이 집이 너무 커. 아빠,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민준이 제안했어요. 고맙지만 괜찮다. 아빠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 그래도 걱정 마. 손주는 자주 볼 거야. 주말마다 할아버지 집에서 놀게 하자. 네, 그럼 그렇게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부동산 앱을 찾아봤어요. 작고 깔끔한 원룸들을 보면서 설렜습니다.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좋네. 30년 만에 내 집을 고르는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란을 만났습니다. 늦지 않으셨네요. 미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간 약속은 지켜야지. 성우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설명해줬어요.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성우는 서슴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팔아서 반반 나누죠. 성우는 미리 생각해둔 대로 말했습니다. 미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집을 팔자고. 당연하지. 나는 작은 곳으로 이사할 거고 너도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도 집을 지켜서 뭐해? 이제 우리 둘 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야. 성우의 말에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선택이시네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거였어요. 한 달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해줬어요. 그럼 그때까지 집은 어떻게 하죠? 미란이 물었어요. 나는 당장 나갈 생각이야. 성우가 말했습니다. 이미 원룸도 알아봤어. 미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정말 진심이구나. 당연히 진심이지. 30년을 기다렸는데. 성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미란이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뭘 기대했는데? 울거나 매달리거나 할 줄 알았지. 성우는 껄껄 웃었어요. 30년 전의 내가 아니야. 이제는 다른 사람이지. 미란의 얼굴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네. 응, 끝이야. 깔끔하게. 성우는 시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인생 잘 살아. 성우는 손을 흔들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성우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찼어요.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성우는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박스에 담았습니다. 옷가지와 책들, 그리고 손주 사진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구나. 성우는 박스를 테이프로 봉하면서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지만 정작 필요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정말 이사하시는 거예요? 응. 내일 나갈 거야.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스들을 봤어요. 이것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성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신 거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하다. 민준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성우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빠는 이제 6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외로우시면 언제든 저희 집에 오세요. 고맙다. 하지만 아빠는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날 저녁 성우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혼자 식사했어요. 라면 하나를 끓여서 먹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자유구나.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별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이삿짐차가 오기 전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야. 성우는 집에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삿짐차가 도착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네요. 기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성우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역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깔끔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성우는 빈 방을 바라보며 감격했어요.
30년 만에 진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성우는 콧노래를 불렀어요. 어디에 뭘 놓을까? 혼자 사는 집을 꾸미는 재미가 있었어요. 책상은 창가에 놓고 침대는 안쪽에 배치했습니다. 메탈 디텍팅 책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꽂아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성우는 만족스럽게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사 잘하셨어요? 응, 다 끝났어. 어떠세요? 집이? 아주 좋아. 딱 내 스타일이야. 성우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아버지, 그런데 엄마가 연락했어요. 엄마가? 네. 아빠가 정말 이사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우는 웃었어요.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아빠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줘.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어요. 6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정말 기대됐습니다. 성우는 메탈 디텍팅 책을 펼쳤어요.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네. 그동안 꿈꿔왔던 취미 생활이었어요. 온라인으로 금속 탐지기도 주문했습니다. 다음 주면 배송이 올 예정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시작해볼까? 성우는 벌써부터 설렜어요. 그날 밤 성우는 새 집에서 첫 잠을 잤습니다.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편안한 밤은 처음이었어요. 미란의 잔소리도 싸움도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한 밤이었어요. 성우는 행복했습니다. 60세에 찾은 자유구나. 성우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창문을 열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셨어요. 원룸 생활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성우는 메탈 디텍팅 장비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이 취미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법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여러 곳을 다녀봤지. 성우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한강공원에서 찾은 오래된 동전이었어요. 별 가치는 없었지만 그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찾았다. 그때 성우는 정말 기뻤어요. 어린아이처럼 신나했습니다. 그 후로 주말마다 다른 장소를 탐방했어요. 공원, 해변, 옛 터들을 돌아다니면서 과거의 흔적들을 찾았습니다. 가끔은 동전을, 가끔은 오래된 장신구를 발견했어요. 찾은 물건들의 가치보다는 발견하는 그 순간의 기쁨이 좋았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한강공원에서 만난 다른 메탈 디텍팅 동호회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혼자 다녔는데 이제는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성우 형, 오늘 어디 가볼까요? 강화도는 어때? 거기 옛날 터가 많다고 하던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미란과 지내면서는 이런 즐거움을 몰랐습니다. 성우는 스마트폰으로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이네. 인천 앞바다에서 메탈 디텍팅을 하는 모임이었어요. 해변에서 하는 건 처음이라 기대됐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응, 민준아. 뭔 일이야?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우리 아기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손주 얘기가 나오자 성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제 두 돌이 된 손주는 성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가 성우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늘은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내일 갈게. 네, 그럼 내일 뵐게요. 아, 그리고 아버지. 응?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준의 말에 성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행복하다.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걱정? 뭘? 혼자 사시는 게 외로우실까 봐요. 성우는 웃었습니다. 외롭기는커녕 너무 바빠. 메탈 디텍팅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돈 걱정도 없고. 정말이었어요. 미란과 살 때는 돈이 항상 부족했는데 혼자 살면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외식도 자주 하고 취미용품도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그럼 내일 뵐게요, 아버지. 그래, 손주한테 할아버지가 내일 온다고 말해줘. 전화를 끊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메탈 디텍팅 동호회 사람들을 만났어요. 성우 씨,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들 즐거워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르지만 같은 취미로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해변은 처음이라 설레네요. 성우가 말하자 옆에 앉은 여자분이 웃었어요. 해변이 정말 재미있어요. 파도에 씻겨온 것들을 찾는 재미가 있죠. 그 여자분은 혜진이라고 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메탈 디텍팅 한 지 오래됐나요? 3년 정도 됐어요. 성우 씨는요? 저는 1년 정도요. 그럼 아직 초보시네요. 오늘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진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30년 만에 보는 진짜 여자의 미소 같았습니다. 인천 해변에 도착했어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성우는 감탄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동호회 회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성우는 메탈 디텍터를 켜고 해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삐삐삐. 금속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 뭔가 있네요. 성우가 모래를 파기 시작했어요. 작은 반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 예쁜 반지네요. 혜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누군가 잃어버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인을 찾아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혜진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둘은 나란히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성우 씨는 어떻게 메탈 디텍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취미가 필요했거든요. 새로운 인생이요? 네. 최근에 이혼했어요. 성우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혜진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도 비슷해요. 혜진 씨도? 네. 5년 전에 남편을 보냈어요. 암으로. 성우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혜진의 미소가 조금 슬퍼 보였지만 따뜻했어요. 그래서 메탈 디텍팅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뭔가 해야겠다 싶었어요. 성우는 혜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혼자가 된다는 건 비슷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어떠세요?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유롭고요. 성우 씨는요? 저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성우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30년 동안 억눌려 살았는데 이제야 숨 쉬는 기분이에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둘은 계속 이야기하며 해변을 걸었어요. 메탈 디텍팅보다 대화가 더 즐거웠습니다. 혜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성우 씨는요? 회사원이었는데 작년에 퇴직했어요. 퇴직하고 뭐 하세요? 지금은 이것저것 해보는 중이에요. 메탈 디텍팅도 하고 독서도 하고. 좋네요. 자유로우시겠어요. 네, 정말 자유로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 가기로 했어요. 성우 씨, 혜진 씨랑 많이 친해지셨네요? 다른 회원이 놀리듯 말했어요. 성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 보기 좋아요. 혜진도 웃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성우와 혜진은 계속 대화했습니다. 성우 씨는 손자가 있으시다고 했죠? 네, 두 돌 된 손자가 있어요. 예쁘겠네요. 정말 예뻐요. 내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좋은 할아버지시겠어요. 혜진의 말에 성우는 기분이 좋았어요. 혜진 씨는 자녀가 있으세요? 딸이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가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해변으로 갔어요. 오후에도 계속 함께 다녔습니다. 성우 씨, 정말 즐거웠어요. 해가 질 무렵 혜진이 말했어요. 저도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성우도 진심이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음 모임에도 나오실 거죠?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또 봐요. 혜진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는 기분이 좋았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오늘 찾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반지 몇 개와 오래된 동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가장 큰 발견은 혜진이었어요.
다음 날 민준이네 집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손주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우리 손주 보고 싶었어. 성호는 손주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제 모임은 어땠어요? 아주 좋았어. 새로운 친구도 생겼고. 새로운 친구요? 은지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메탈 디텍팅 동호회에서 만난 분이야. 남자분이세요? 아니, 여자분이야. 민준과 은지가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어요. 아버지, 혹시? 뭔 생각하지 마. 그냥 친구야. 성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아버지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시는 거. 며느리가 격려해줬어요. 아직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성호도 마음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손주와 놀았습니다. 블록도 쌓고 그림책도 읽어줬어요. 손주가 성호에게 뽀뽀해줬어요. 성호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인생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들어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호는 혜진 생각을 했어요. 다음 모임이 기다려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미란과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고 새로운 취미를 갖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60세에 찾은 진짜 내 인생. 성호는 중얼거렸어요.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메탈 디텍팅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찍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발견한 물건들, 함께한 사람들, 아름다운 풍경들.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아버지, 깜빡한 게 있어서요. 뭔데? 엄마 얘기 들으셨어요? 엄마가 뭘? 재산분할 받은 돈을 다 써버렸대요. 성우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친정 식구들도 지쳤나 봐요. 그런가? 성우는 담담했어요. 혹시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않을까 해서요. 연락해도 어쩔 수 없어. 이미 끝난 관계야. 네, 알겠어요. 그냥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란이 돈을 다 썼다고 해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나는 내 길을 가면 돼. 성우는 다음 주 메탈 디텍팅 모임 일정을 확인했어요. 혜진을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60세의 새로운 시작. 성우는 정말 행복했어요.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성우는 일기장에 썼어요. 30년 만에 처음 써보는 일기였습니다. 6개월 후 성우와 혜진은 정식으로 연인이 됐어요. 성우 씨, 정말 괜찮으실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가? 저 같은 사람이랑 사귀는 게요. 성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 씨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이었어요. 혜진은 성우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우의 과거도 판단하지 않고 받아줬어요. 저도 성우 씨가 좋아요. 혜진의 미소가 환했습니다. 민준과 은지도 혜진을 좋아했어요. 아버지, 혜진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혜진이 손주에게 책을 읽어줄 때면 성우는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미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나야. 왜 연락했어? 성우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다시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세월이 아깝지 않아? 성우는 웃었어요. 아깝지 않아. 전혀. 당신이 그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 냉정한 게 아니야. 이제 정신을 차린 거지. 미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 정말 힘들어.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건 내 책임이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정말 매정하네. 매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성우는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누구였어요? 혜진이 물었어요. 전 아내요. 아, 그러셨구나. 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미라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연락했지만 성우는 받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성우와 혜진은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손주가 앞서 달려갔습니다. 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성우도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놀이기구를 타고 솜사탕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손주를 민준이네 집에 데려다주고 성우와 혜진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성우 씨,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저도요.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죠. 혜진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간 찾지 못했던 행복을 60세에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행복이었어요. 그날 밤 성우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손주 혜진 씨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6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메탈 디텍팅도 재미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무엇보다 혜진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입니다. 미란과의 결혼 생활 30년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손주 돌잔치 끝나고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정말 시원해서 웃으며 짐을 쌌는데 그때 선택이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성우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0세 김성우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우는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유롭고 행복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우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60세에 찾은 진짜 인생.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